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박앵커의 부재로 일주일간 제가 잠시 맡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이 길어서 사실 이 비중 조절이나 내용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예. 또 이게 시장이 좋은 분위기라면 저희가 더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4거래일 동안 상승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어제 또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기대감이 좀 퇴색된 영향인데요. 사실 오늘이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한 달의 마무리 그리고 분기 마무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 통해서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월말이자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양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죠. 요즘 우리 시장이요. 전 세계 증시 대비했을 때 참 약한 흐름이 아쉽죠. 네.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국가의 1개월 상승률은 어땠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이 제공하는 주요 지수 총 43개 지수 가운데서 한국은요. 34위에 위치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최근 1개월 동안 상승세를 시현한 반면에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제가 이제 한참 내려야 한국을 찾을 정도였는데요. 집 나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과연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지역 최고 전략가로 꼽히는 애널리스트죠. 티모시 모가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맞물리는 국면이라서 굉장히 시장이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1995년 이 과거 사례부터 보면 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아시아 시장만 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홍콩, 태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이 그래도 평균보다 양호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취약했다고 이 통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은 남모르게 웃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해서 수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한국 시장의 약점으로 보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이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특히 이 전 세계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엔터 산업이 어제 특히 뜨거웠죠. 스트레이키즈의 빌보드 정상 등극 소식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의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이 엔터의 긍정평가는 줄을 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상승기인데 그로 인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꼽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리오프닝 수혜로도 거론이 되는데요. 공연 티켓 구매는요.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뤄졌을 때 가장 먼저 집중되는 민간 소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죠. 국내 엔터사 합산 매출액을 보시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홍색 막대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점프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 아래 라인이 시가총액 합산인데요. 이 매출액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이후에 급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BTS의 힘이었겠죠. 2020년에 이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K-팝의 인기가 세계적이라는 건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팬이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트위터 자료고요. 가장 최신의 자료로 유튜브 조회수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이보다 더 뒤로 밀려있고 소비 국가는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엔터사들의 투자 포인트 다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 규모 순으로 제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포인트들 쭉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IP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소속 아티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JYP 엔터가 어제 시가총액 2조 클럽으로 처음 가입했는데요. 엔터 투자,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기회가 남은 건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은 산업이 엔터 말고도 사실은 또 있었는데요. 수소에 대해서 다음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 수소 관련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수소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다루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무더기로 급등했습니다. 장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는데 특히나 유니크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JNK 히터부터 해서 줄줄이 어제 수소 관련주,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등등 이 수소차로 묶일 수 있는 관련주들은 대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등락률 한판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왜 올랐는지 두 가지 뉴스가 전해졌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수소 합작법인을 유치해서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인천시와 SK E&S 그리고 플러그 파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기가팩토리는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인근의 아시아 시장의 진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러시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최대 러시아 가스 수입국이 독일인데요. 2024년까지 에너지 탈러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 대란이 나타나면서 지금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 이온과 호주의 또 재생에너지 관련 그룹이 어제 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녹색수소 500만 톤을 유럽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수소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고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까지 하게 됐는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에 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테마에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테마를 좀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또 시간 외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평화산업부터 해서 줄줄이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종목들이 약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은 걸 보니까 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반등을 정말 깜짝 반등, 단기 반등으로 봐야 할지 만약에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에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수소 관련주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연료 전지 관련주, 충전소 플랫폼, 플랜트 그리고 저장까지 이렇게 여러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두고 종목을 고른다면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 총정리해 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체크 받아볼 거고요. 바로 이어서 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참 이 볼만한 이슈가 요즘 여러 가지가 재생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제 러시아 원자재 이슈, 핑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추가된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결제를 받을 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고만 압박하고 있죠. 물론 독일에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지만요.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원유나 곡물 등의 다른 결제를 받을 때도 루블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테마주들의 이 상승세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중국 상하이시가 지금 순환 봉쇄에 들어갔죠. 근데 상하이 항구가요,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운항이 중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물류 공급망 우려로 물류 테마가 가는 것인가, 뭐 이런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이 종목별 대응 전략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2의 원유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호재성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반도체와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들 오늘도 정말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했던 엔터주, 그리고 수소주, 그리고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까지 저희 3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분과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일찍 뵙습니다. 네, 좀 일찍 뵙네요. 제가 사실은 키가 작은 키는 아닌데 진만 쌤 옆에 서니까 굉장히 아담하게 느껴지네요. 키가 얼마나 되세요? 190 조금 안 됩니다. 190. 네. 와, 키만큼의 좋은 수익을 네. 챙겨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한번 좋은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테마 이슈 점검을 받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초기에 또 수소 사랑이 남달랐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시세 탄력이 붙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바 있는데, 다른 풍력, 태양광, 심지어 원전에게 지금 뒤처지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은 섹터가 수소 테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수소 여러 가지 이슈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야 할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할 기회로 봐야 할까 궁금합니다. 네. 수소 에너지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 14시 30분 정도부터 갑자기 수급이 붙기 시작했더니 장 종료에 유니크라는 이제 수소 관련 기업이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워낙 오래 많이 좀 쉬었던 종목 섹터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시간의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발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이제 만약에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면은 정말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도 일부 상승 여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지만, 어제 미국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그다음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많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단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 수익권에 도달하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수소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지금 원전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도 수소 에너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나 아직은 상업성에 있어서 2차 전지, 즉 배터리에 비해 상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현대차, 수소차 관련된 사업을 일부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인트가 들리면서 그냥 일반 수소 에너지와 수소차 관련주들은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는 투자 포인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소차가 아닌 수소 에너지 관련주, 즉 이제 수소 전지나 기타 관련된 수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쟁 이슈가 하루 다르다 보니까 또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테마가 오늘 오른다면 단기 매도 관점이라고 보셨고, 다만 수소 에너지 관점에서는 수소차와
큰 덩치의 에너지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전기차와 다르게 수소 에너지의 활용 범위가 좀 덩치가 크잖아요. 이를테면 차도 일반 승용차보다 상용차 쪽으로 더 맞춰져 있고 뭐 기차나 이런 쪽에 아마 수소 에너지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 발전 설비 돌릴 때 ESS 쪽이 수소 에너지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긴 관점에서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종목을 추려서 본다고 하면 네. 수소 에너지 쪽은 어떤 기업이 유망할까요? 아무래도 두산 퓨어셀이 가장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좀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플랜트 쪽으로도 보셔도 되게 좋은데 조금 시세를 받으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뭐 수소 에너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업이 어떠냐라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두산 퓨어셀이 그래도 수소 에너지를 올리려면은 여기가 좀 대장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두산 퓨어셀을 보시기가 가장 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을 옥석 가려주셨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소식이죠. 예, 엔터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BTS를 이어서 이번엔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정상 등극했다는 소식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단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 어제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지 처음 보긴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아니, 걸그룹만 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걸그룹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예. 이제 소외시켰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황은 좋습니다. 결국에 엔터주들은 NFT라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가 돼서 현재 주가는 직전 고점을 거의 비슷한 기업들도 많고 지금 거의 근접한 기업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BTS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K-팝 전체를 다 끌어올렸고요. 이제 NFT, 즉 현재 어제장도 보시면은 실제로 나스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전체로 코인들이 많이 버텼습니다. 즉 NFT 관련된 사업을 하는 즉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나스닥도 빠졌는데 안 빠지네. 그러면 NFT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즉 지적재산권, IP라고 그러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기업, 유명한 이제 그룹들을 갖고 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부담입니다. 주가는 부담. 네, 주가가 부담이라는 것에 예. 큰 포인트를 좀 매력도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더 성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되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시초에서도 일부 상승을 동반을 한다면 슬슬 분할 매도의 시점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 주가 부담을 좀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환희 끝에 남는 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수익권이시겠지만 예.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동반이 된다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엔터주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가져서 재고 자산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재고 자산은 즉 엔터주들이 판매를 하는 굿즈가 악성 재고로 좀 남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고 자산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고 자산상으로 현재 가장 많은 재고 자산을 갖고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즉 이제 덜 예. 팔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재고 자산이 가장 적은 기업은 또 JYP입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잘 한번 보시고 이제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기업별로 또 재무 상황도 네. 따져야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군요. 그러나 이제 산업의 성장 여력과 무관하게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사실 많이 뛴 측면도 있습니다. 2월 이후로 이 엔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40% 가량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의 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야 지금 신고가이지만 나머지는 좀 신고가 영역치고는 좀 룸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다른 기업도 아니에요? 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보다 못 갔다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차라리 갔을 거면은 JYP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JYP가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던 거지 뒤에 후발주자들도 그런 포인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만큼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최근에 SME 관련돼서 이제 뭐 매각설도 너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선인 반대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엔터도 다 공략을 하고 싶어 분들은 SM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뭐 주가 탄력성을 일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SM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본다면? 네, 굳이 SM. 본다면. 네. 예, 굳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립 의견으로 엔터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가나 안 가나 속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 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열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전쟁과 맞물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 테마주가 시간 외거래에서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뭐 가스 테마 그리고 물류 테마 이런 쪽이 눈에 띄었고 반도체는 꾸준히 괜찮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주가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혹시 볼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이제 천연가스 쪽이랑 원유 그다음 곡물 쪽 한번 보겠는데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탈출할 마지막 네, 기회로 마지막 보세요? 기회입니다. 네. 오. 이제는 이 이슈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 이슈들이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시면은 미련 없이 매도하세요. 네,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예. 러시아 천연가스 관련주, 원유, 거기에 곡물 루브라 관련해서 뭐 곡물 관련주는 일부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천연가스 관련주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꼭 잘 탈출을 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진만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로 네. 큰 수익을 그동안 올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에너지 관련주 특히 저는 이제 곡물 쪽은 계속적인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곡물은 네, 따로 곡물은 보고. 좀 별도로 보고요. 예. 천연가스, 이제 천연가스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예. 기타 뭐 중앙에너비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나오시고요.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도 사실상 테마주입니다. 미래생명 테마주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도 별도로 보지만 그 안에서 외형적 성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건지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곡물 이슈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과연 미래생명자원이 테마성 이슈를 제외하고 또 이제 포인트를 접근할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꼭 이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군요. 네, 꼭 이제 그러면요. 네. 예, 좀 기습 질문이라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곡물 테마, 이제 에그플레이션은 네.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실 1차적인 테마 때는 뭐 곡물 비슷한 거 들어간 거, 농산물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겠지만 쉬었다가 2차 상승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 위주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찾아주신다면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종목이죠. 네. 예, 네. 예. 그린 플러스입니다. 네. 있네요. 그린 플러스. 네, 저는 예. 외형적 성장을 갖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겠고요. 정책적인 이슈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팜 관련주들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그린 플러스가 가면은 뭐 미래생명자원도 일부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제 투자라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포인트로 본다면 그린 플러스가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관련된 원래 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거기 추가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신다면 그린 플러스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안 하셨는데 또 돌발 질문 던졌는데 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 그린 플러스 주목하셨다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만스픽 안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건설주, 수문진주, 폐기물 관련주 탑2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묻혀있던 섹터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일까요? 네, 사실 건설 혹은 재건축 관련주들이 먼저 시세를 분출했는데
결국에 진짜 수혜는 누가 받을 거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건설도 하면 건설 폐기물도 나오고 예. 거기에 재건축하면은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폐기물들이 이제 결국에는 폐기물에 관련된 뭐 수주 잔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 접근이 가능한데요. 결국에는 정말 진짜 수혜는 폐기물주들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좀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폐기물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폐기물 관련된 금액, 이제 뭐 폐기물 관련 처리 비용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규 기업이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종목들 중에 살아남은 이제 기업들 몇몇 안 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보시면은 국내 폐기물 업체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 예. 2025년까지 폐기물 처리업 사업이 23조 이상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수많은 매물들을 정말 이제 유수의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찐 수혜주는 폐기물주가 될 것 같고 시적 시즌 비수기에 맞춰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이 나왔네요. 네. 예,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산업 폐기물 쪽에 주목을 네. 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관련주가 몇 개 없잖아요. 네. 예, 탑2는 어떤 걸로 꼽아주셨어요? 네, 저는 인선 ENT와 KG ETS를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인선 ENT 같은 경우에 순환고일제를 생산을 하는데 이제 건설 폐기물에서 나온 이제 즉 이제 시멘트 같은 거를 나온 것을 다시 골조로 만들어서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결국에는 재활용까지 가능해야지 정말 진짜 폐기물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재건축의 진짜 수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보시면은 주가 상황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선 ENT가 정말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KG ETS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 뭐 코로나 때 한번 보셨던 분도 알겠지만 의료용 폐기물 쪽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도 의료용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적 시즌에 정말 강조합니다. 매번 보면은 뭐 1000% 이상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의 강자. 근데 최근에 매각 이슈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일부 사업 분야를 뗐습니다. 떼서 분할을 해서 그 분할된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으로 인해서 챙긴 현금으로 과연 어떤 M&A를 진행을 할지 워낙 이제 KG 그룹 자체가 M&A 강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각 이슈는 부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실탄을 많이 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지 그 부분이 한번 좀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KG ETS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워낙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미 그런 맥락 속에서 건설, 리모델링, 뭐 가구 테마 많이 시세 분출을 했는데 아직 덜 오른 섹터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숨은 건설 테마의 수혜주 첫 번째로 인선 ENT 말씀을 해주셨고 플러스 이 섹터 안에서 매각 이슈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와 연관된 KG ETS까지 추려주셨습니다. 기록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